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1000포인트도 무너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버스를 엄청 사라, 달러로 사러 가서 피해를 보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3200이 넘었습니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잘 몰라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나라가 내가 투자한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불안한 거죠. 예를 들면 한때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 1위였던 조선업 2004년도, 2005년도, 2007년도 장난 아니었죠. 그때 차화정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장기 보유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한때는 조선과 관련된 부품, 핵심 부품 회사들은 2000%, 3000% 수익도 났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추격해서 치고 들어왔고 샌드위치가 됐을 때 몇 년 전부터 조선업은 끊임없이 시끄러웠죠. 거제발 위기, 그리고 울산, 목포, 군산 수많은 조선업 관련된 이 산업단지들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마이너스 30%, 40%로 손절하고 떠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이대로 끝날 것 같거든요. 그 불안과 공포가.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어때요? 결국 속절없이 이렇게 되다가 결국 이번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 기간 동안 무려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자, 우리 HTS 한 번만 열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삼성중공업 올봄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삼성중공업 올봄을 통해서 지난 삼성중공업의 발자취 잠깐 봐봅시다. 자, 여기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이때 3,500원였던 기업이 4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무려 1,500% 이상 올라간 거예요. 이랬던 기업이 쭉 세월이 흘려서 어때요? 얼마큼 밀렸습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갔죠. 자,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이랬다 쳤는데, 자, 우선주는 지금 봐보세요. 여기 우선주가 보면 최근에 4만원 언저리였던 기업이 91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누군가가 그 확신을 갖고 가치를 알았을 때 결국 이런 열매를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2000년부터 계속해서 어때요? 이 기간을 견딜 수 있느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이게 말로는 쉽지만 이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트폴리오가 참 중요합니다. 한 종목으로 몰빵하면 저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남들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쉽지가 않거든요. 작년 코로나를 복귀해보면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왔어요. 코스피가 1500이 무너져서 1423까지 내려갔죠. 코스피가 1800 회복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423을 깨고 1100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1000포인트도 무너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버스를 엄청 사라, 달러를 1300원인데 달러로 사러 가서 피해를 보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자, 어떤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산에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1800까지 2100까지 갔는데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3200이 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들이 왔죠. 자산가치 급락, 금융시스템 위기, 원자재 수요 급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유가가 4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에 비관론이 득시합니다. 이때 가치 투자가들에게는 하나의 여러 가지 신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유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현재 많이 침체기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가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어때요? 시장에 레이더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 공포가 없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패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운전자가 경제를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 운전자들은 브레이크를 걸거나 아니면 잠이 오면은 휴게소에 빠지거나
운전자가 판단을 합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패드가 전 세계 경기의 운전자와 비슷합니다. 결국 세계 경제가 이대로 가면 실물 경제 위축과 도미노 파산이 올 것 같아서 결국은 이걸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하죠. 결국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죠. 보건안전 위기가 왔죠. 코로나 때문에. 급속도로 경기가 하강되니까 부도날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죠. 그러니까 돈이 회전이 멈추죠. 결국 구조조정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2008년도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패드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부양책을 커버하면서 결국 연준이 4월 10일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유동성을 늘리고 그리고 전 세계 큰 나라들, 한국을 비롯하여 그 나라들에게 통화수합을 계약함으로써 시장에 달러 부족한다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을 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시장이 안정감이 오기 시작했죠. 쭉쭉쭉 봐보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식당에서 어떤 회사가 식당 아주머니한테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밥을 대고 먹었어요. 응? 밥을 대고 먹었거든요. 잠깐만 좀 앉을게요. 밥을 딱 대고 먹었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 중소기업이 밥값을 내는 속도가 딱딱 안 내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뒤에 주고 보름 뒤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많이 불안하겠죠. 그 사장님의 재무력에서는 그게 어렵지만 갑자기 삼성 같은 기업에서 그 밥값을 비서실에서 딱 보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인은 1000명이 와서 밥을 먹어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날 오후에 삼성에서 돈을 입금해 줄 거니까. 그 기업에서 무엇을 먹어도 잔치를 벌여도 상관없어요. 왜? 거기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비유 좀 이해됐나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경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잘 대응할지는 전 세계 투자가들이 물음표야.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용 보증을 해주니까 어때요? 괜찮을 것 같다면서 이탈하려고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멈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기업들이 불안함을 좀 줄어들면서 좀 더 이런 편안함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연준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에 시장은 공포가 아닌 공포에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닥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징후. 여러분, 이겁니다. 징후가 뭐다? 바로 이겁니다. 연준이 개입되면, 여러분들이 공포가 많이 왔을 때 연준이 개입되면 안 좋은 쪽 시선에서 어때요? 긍정의 신호를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공포가 왔을 때도 좀 더 의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거래소도 4월 10일 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때 많은 사람들의 유튜브를 좋아하고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오는 온갖 정보, 증권 방송, 신문, 뉴스 등등 SNS를 보면서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거래소가 1000포인트를 무너뜨릴 것 같으니까. 그때 좀 더 싸게 사야지 하면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뚝심이 있고 그리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때 견딥니다. 그런데 결국 우상향을 믿고 견뎠던 투자가들한테는 좋은 결과가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운 좋게 네가 맞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100포인트까지 가고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년의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곳조차도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 한들 이렇게 간다니까 결국은. 그게 빅데이터로 입증되어 있어요.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남아메리카 증시, 인도 증시, 수많은 증시의 데이터를 봐보면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러시아가 1998년도에 디폴트 선언했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증시가. 이렇게 내려가갖고 망했어야죠. 근데 지금 러시아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르헨티나 한때 부도났었죠. 채무 불행.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본주의에는요, 이 욕구가 강합니다. 더 욕구. 이 욕구 때문에 결국 더 나은 차를. 자, 집이 있는 사람은 왜 집을 살까요? 그 집보다 새로 진 집이 욕구가 뭔가 좋은 게 반영되기 때문에 어때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사게 되는 거고. 응? 내가 청소기가 있어. 그런데 청소기가 엄청 무거워. 그 다음에 전선, 방을 옮길 때마다 코드를 뽑아가지고 어때요? 그걸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전선 없는 청소기가 나오니까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주부들 청소할 때 제일 짜증 많이 났죠, 그게. 근데 그걸 개선한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당근마켓에서 팔던, 아니면 폐가전에 내놓던 결국은 좋은 제품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20년에서 정비만 잘 받으면 25년 탈 수가 있습니다. 정비를 안 해서 그렇죠. 그런데 5년을 타거나 10년을 타면 우리의 남편들과 자가 운전자분들은 어때요? 더 좋은 차로 바꾸죠. 왜? 친구 차를 타봤더니 시승감이 너무 좋아. 또 친구 차를 탔더니 여러 가지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차는 약간 올드한 차 같아. 그리고 그 차를 팔고 어때요? 결국 새로운 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더더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다? 각 기업들은 그 소비자의 더더더 욕구를 자극해서 끊임없이 재화를 늘려가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우리는 내재 가치를 잘 발굴하고 R&D를 잘하는 기업들을 자기가 버는 돈에서 일정한 돈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과 함께 우리는 함께 가는 게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